안녕하세요. 연금전략연구소입니다. 지난 4편에서 내 집 때문에 연금 깎이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소장님, 저는 집도 없는데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요? 네, 오늘은 그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1원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5편에서는 여러분의 차가 연금을 깎아먹는 무서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라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그런데 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나라는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고차 시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이 비쌀수록 나의 재산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집은 살 곳이 있어야 하니 기본 재산 공제를 해줬습니다. 1억 3,500만 원이나 빼줬죠.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기본 공제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 한 대만 있어도 바로 연금 감액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가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집은 내 몸 누일 곳이라지만 차는 사치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동차 감액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가액. 둘째, 배기량입니다. 차량가액이 비쌀수록 연금이 깎이고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 차는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 1000만 원짜리 차는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 3만 원 때문에 당장 연금이 깎이진 않겠죠. 하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과 합쳐지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소득은 없지만 차량가액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타는 경우 기초연금 탈락의 위험이 아주 큽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입니다.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아닙니다. 차량 배기량이 3000cc를 넘는다면 나라에서는 이 차를 고급 승용차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 계산 시에 이 차량가액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차량보다 몇 배나 높게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차량가액 1천만 원짜리 3000cc 미만 차량은 월 3만 원이 소득이라면 차량가액 1천만 원짜리 3000cc 이상 차량은 월 10만 원 이상으로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차가 똥차여도 배기량이 3000cc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고급차를 타면서도 연금 받는 법입니다. 꼼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전략입니다. 첫째, 차량 공동 명의를 활용하세요. 자동차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록해도 재산 가액은 일대로 계산합니다. 만약 차량가액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혼자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연금이 깎이겠지만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서 절반만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오래된 차를 타세요. 차량가액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줄어듭니다. 새 차보다는 오래된 중고차를 타는 것이 연금 받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배기량을 꼭 확인하세요. 3000cc 이상 차량은 무조건 피하세요. 나는 돈이 있어서 좋은 차 타고 싶다면 차라리 2500cc나 2000cc 급의 고급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자녀에게 명의 이전을 고려하세요. 집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명의를 이전하면 내 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 명의 이전 후 최소 1년 동안은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또 한 명의 이전으로 자녀에게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두 분의 어르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공시가 3억 원짜리 빌라에 살고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는 박 어르신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박 어르신은 5년 된 3,500cc 제네시스를 타고 계십니다. 차량가액은 2,500만 원입니다. 월 소득 환산액으로 따지면 이 차는 약 1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이상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재산까지 합치면 기준을 넘게 되어 결국 기초연금 33만 원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지방 소도시에 살고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는 최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된 2000cc 소나타를 탑니다. 차량가액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차는 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월 소득 환산액이 약 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도 기준을 넘지 않아 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 보이시나요? 배기량과 차량가액. 이 두 가지가 연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죠. 중요하니까 딱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하나, 자동차는 기본 재산 공제가 거의 없어 집보다 훨씬 쉽게 연금을 깎아먹는다. 둘,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은 아주 위험하다. 똥차라도 연금 0원 될 수 있다. 새, 차량 공동명의나 저배기량 고급차 선택, 자녀 명의 이전 등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노후에 비싼 차 타고 폼 나는 것도 좋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기초연금 33만 원은 그 어떤 고급차보다 소중합니다. 그 33만 원이 한 달 식비가 될 수도 있고 아픈 몸 치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차 한 대 때문에 이 소중한 연금을 날려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기초연금 시리즈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집도 알아봤고 차도 알아봤으니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습니다. 다음 6편에서는 더 실질적인 이야기,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요? 자식들이 준 용돈, 손주들 준 세뱃돈, 이런 소득들도 모두 연금을 깎아먹습니다. 내 은행 잔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연금도 받고 돈도 지킬 수 있는지 통장 잔고의 비밀 6편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통장 지키면서 연금 받는 법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노후는 전략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연금전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